공연을 딱 뜨자마자 또 입장을 해주신 이 배우님과 선생님 작가님 정말 환영합니다. 아유, 정말 지금 아까 땀을 또 이제 닦으시고 바로 나와 주셨는데 지금 또 무더위를 뚫고 찾아주신 관객분들을 향해서 우리 손수미 작가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브람스의 작가 손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윤영배 배우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 역할을 맡았던 윤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클라라 역할의 박혜민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하네스 프랑스 역할의 강은이라고 합니다. 슬픔과 열애팀 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무더위를 뚫고 찾아주신 관객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연을 보여주신 우리 배우님들과 참작진분들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해볼 텐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어제 대동문화센터를 갔다 왔는데 거기 앞산 카페들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카페 이름이 슈만과 클라라. 다음 시간 되실 때 가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제 19세기 음악계를 또 낭만으로 이끈 예술가들의 이야기잖아요. 또 그걸 또 따와서 오늘 M톡의 제목을 또 제가 지어왔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독일 그들의 낭만의 태양입니다. 와!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 19세기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제 낭만파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톡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전에 우리 관객분들께서 배우님들 그리고 작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포스트잇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홍보대에 붙여주셨을 거예요. 그럼 이따가 배우님들과 작가님이 하나씩 선택을 하셔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제가 또 작품에 대해서 또 공연을 미리 봤으니 작품을 미리 봤으니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을 붙여주셔가지고 우선 일단 우리 작가님과 배우님들 일어나셔가지고 이쪽에 오신 다음에 폰보드에 붙어있는 질문을 읽으시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순서가 그냥 우르르르 와가지고 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순서대로 말하면 돼요? 네네네, 맞습니다. 몇 개 제한 이런 거? 하나만 일단 뽑으시고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다. 그럼 2개 일단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거기서 안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여행이랑 우르르르 오셔가지고 뽑아주시면 되는데 또 이제 읽으시는 동안 또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촬영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고르는 동안 제가 뮤지컬 브람스에 대한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브람스가 너무 재밌는 질문이 많나요? 네, 너무 재밌는 질문이 많죠? 이거는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영열 배우님 코에서 미끄럼틀 타도 되나요? 어떤 할 수 있나요, 배우님? 드릴게요. 태워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관객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개인 소장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있어요. 윤영열 배우님 왜 볼 때마다 점점 잘생겨져요? 감사합니다. 팬을 많이 하셨다. 윤영열 배우님 너무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제가 혹시 작품에 대한 이것도 말씀드리면 강은일 배우님 학창 시절의 꿈이 뭐였나요? 제 생각에는 치과 의사. 배우님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지거든요. 오늘 정말 최고로 창의적인 관객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우리 배우님 7시에 또 철수하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냥 불러도 돼요? 아니 하나를 뽑으신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걸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거 하고 싶은데 다. 그러니까 한번. 조심하시고. 자, 막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브람스가 읊조린 가사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4개의 엄숙한 노래라는 데서 따온 가사라고 합니다. Aber die Liebe ist die größte unter ihnen. 그 제일 좋은 게 사랑이여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가사가 실제 성경에도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을 욕심나는 게 많아. 뽑으신 배우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생기고 막 이쁘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는데 진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그냥 가지마. 우와. 가지 않아요? 많이 보셨어요. 10시간 공연 vs 의상 50벌 갈아입기. 저 선택! 하나, 둘, 셋! 예. 이게 뭐가 더 어려울까요? 50벌 갈아입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몸을 또 써가지고 계속 정신없이 갈아입어야 되니까. 제가 오늘 땀을 엄청 흘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베스트를 벗고 이 셔츠만 입는 씬이 있는데 약간 해봤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속이 다 비치는 거예요. 그만큼 땀이 너무 지금 한가득이라 그 땀 때문에 옷이 막. 그래서 이 베스트를 지금 벗을 수가 없다는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퇴근 안 하실 거예요? 혹시 옆에 지금 감독님은 이렇게 돌리시고 계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누구 특정 인물이 없는데 이거는 혜민 배우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교 보고 싶다. 그거 은밀 배우님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이 저 혼자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먼저 우리 손수민 작가님께 작품 질문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뽑으신 질문 먼저 읽고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질문에는 뮤지컬 소재를 브람스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일 여쭤보신 것 중요한 같아서 거. 네, 배우님들 얼른 하셔야 되니까 빨리 답변을 드리자면요. 앞선 카페에서 이제 슈만과 클라라라는 카페를 보셨다고 네. 하는 것처럼 사실 카페 이름으로도 쓰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브람스의 슈만 클라라 이야기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이제 처음에는 슈만을 소재로 곡을 쓰려고 했었는데 브람스가 이제 마지막에 클라라를 향한 마음을 담은 곡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화가에게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모르는 화가 막스 클링거에게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왜 화가에게 선정을 했을까? 그건 아마도 해석되고 싶지 않은 뭔가 브람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뭔가 다들 그런 마음이 하나씩 있잖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을 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브람스의 사랑이 좀 숭고해. 네, 이 브람스의 사랑이 숭고해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을 이루고 못 이루고를 떠나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술가로서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잘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윤영열 배우님, 슈만 역할 맡으신 윤영열 배우님 바로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도 많고 너무 좋은 칭찬도 많아서 뭐 어떨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 뽑았어요. 실존 인물을 연기하면 신경 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캐릭터 분석에 어떤 걸 참고하셨나요? 궁금해요. 질문해 주셨는데 그렇죠.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실존 인물을 분석할 때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제 좀 그렇죠. 조심스러운데 또 대신에 또 그만큼 정보도 많다는 점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슈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울증을 알고 있는 걸로 이제 역사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슈만의 정서에 대해서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라인강에 뛰어들었을까라는 저희 이제 극중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살하려고 뛰어든 건 아니거든요. 정말 음악을 찾아서 뛰어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까지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갔을까에 대한 거를 좀 캐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은 감히 그 마음의 그 상처의 깊이를 다 모르면서
그냥 그럴 법한 연기를 하는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역시 뮤지컬 박사님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조리 있게 답변을 박사님답게 잘 진짜 박사 학위를 따셨거든요. 우리 배우님께서 박사님으로서 정말 멋진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계신 클라라 역할의 박희민 배우님. 네, 저는 혜민 배우님 클라라 연기하실 때 슈만에 대한 원망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 사실 원망스럽지 않아요? 정말 사실은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사실 클라라가 아니잖아요. 원래 아,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박혜민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화가 많이 났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클라라잖아요. 아, 정말. 끝까지 보듬고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이 누르고 참고 오늘 약간 나오시던데요? 살짝 나오고 막동이라 가지고 조금 한번 소리를 질러봤는데 아.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슈만은 마지막 장면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슈만도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했지만 마음이 아팠고 정말 음악에 대한 그런 또 깊은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마음 한구석에는 사랑한다라는 거를 클라라 또한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아프고 무너져 가는데도 계속 붙잡아줄 수 있고 사랑으로 계속 옆에 있어줄 수 있었다는 거는 서로만 아는 클라라와 슈만 사이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헌정, 그 노래처럼 정말 서로에게 헌정하고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원망도 사실 했고 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이 더 컸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연기할 때 원망보다는 조금 사랑으로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조금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멋진 답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라도 예술가잖아요. 네. 예술가로서 서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슈만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혼자 생계를 꾸리려고 그렇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네, 연주회를 또 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아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7명이나 돼요. 네, 되게 많았어요. 그 금슬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싸우는 적은 뭔가 이렇게 아, 사랑이 그렇죠. 예.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썸씽이 네, 있었다. 뭔가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역시 연주회도 되게 많이 다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네. 들으신 박효인 배우님, 감사합니다. 네. 이 뮤지컬의 제목이죠. 바로 브람스 역할 맡으신 강은희 배우님의 굉장히 많이 붙이고 계세요. 그 중에서, 네.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 맞아요. 다 그 간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손에 들고 계신 그 질문을 읽고 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2개가 들려있는데요. 연습이나 공연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지금 뭔가 좀 제가 좀 잘못 뽑은 것 같고요. 두 분은 다 작품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뽑으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유쾌하게 해드리고자 좀 이렇게 또 다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도가 있으셨다. 네, 예. 이게 저만 알면 너무 그러니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연습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우리 여기 4명 배우 중에 웃음을 절대 못 참는 배우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곳을 바라보시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클라라 박혜민 배우님이 아. 웃음을 정말 못 참으셔요. 그래서 이제 연습 중에 제일 많이 웃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걸 말씀드려도 될까요? 설마. 끝났을 때 해도 되겠다. 저희 슈만 선생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일 슬프시면서 제일 많이 웃었던 사람이 여기 박혜민 배우입니다. 진짜 마음속에 진짜 참고 참고 하다가 터지신 거예요, 진짜 그때. 이제야 다녀야 돼. 드디어 나네.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아니 근데 정말 인상 깊었던 그 에피소드는 본인이 웃은 것보다 본인이 어떤 그 장면 전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저랑 은희 씨가 너무 웃겨가지고 씬을 진행을 못했잖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인스타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찾아보겠습니다. 네, 약속드린 건 아니고 검토를 좀 해보고 올려도 되는지 이제
여기 장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왜 웃겼는지도 말씀 좀 드려야 재밌어요. 왜냐면 그래요? 제가 이제 캐릭터 분석을 덜 됐을 때 죽어야 되니까 말하다 갑자기 이게 죽으면 좀 내려가지 않잖아요. 죽어야 되니까 점점 아파가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나 죽으면 내 너는 아니 웃겼다. 오늘 웃길 수 있겠다. 한마디마다 끊어가지고 호흡을. 지금은 저희가 그 선정을 입술할 때 제가 부르지만 원래는 클라라가 부르는 걸 연습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리얼하게 한다고 노래 부르는 말을 이게 안 웃기냐고. 그래서 실은 정말 저희 극장 오셔가지고 정말 걱정했어요. 이 씬이 정말 슬퍼야 되고 막 울어야 되는 씬인데 너 진짜 웃으면 진짜 큰일 난다. 우리 절대 진짜 혀 깨물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매 해마다 정말 펑펑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 저희가 내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스토리가 많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허설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웃는 사람이 대구 가서 막창을 쏘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기를 걸었죠. 누가 사겠어요? 불고 뻔한 결과였다. 네, 말씀 드리면서 걸러오시면 쓰고 좋습니다. 아니 은희 배우님 브람스에 대한 얘기 짤막하게 안 들어볼 수 없는데 네.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클라라와 독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이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팠거든요. 많은 관객분들도 동감을 하실 텐데 네. 그 장면에서 클라라의 진심을 어떻게 보면 알게 된 거잖아요. 나를 뭔가 사랑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 이런 걸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브람스가 가상 인물이 아니라 또 저희와 똑같은 실존,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던 한 인간으로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브람스라는 인물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녀를 바라보고 어떻게 선생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부터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제 자신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마음과 항상 이 생각이 동일시되면 좋겠지만 항상 마음을 가고 싶은데 머리로는 안 돼를 하고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사실 놓여진 게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의 선택에 있었고 그 권한 아래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됐고 감수를 해야 됐던 그런 상황에 놓여진 한 인물이었는데 그토록 음악을 사랑하고 그렇게 영혼까지 갈아 넣을 만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선생님에 대한 추모곡을 바로 또 썼다라고 해요. 그리고 클라라와의 마음 정리를 하고 또 그 사람의 또 추모곡을 또 쓸 정도로 모든 어떤 삶들을 그 시간들을 나의 생각과 사상과 어떤 마음을 다 온전히 다 쏟아서 하나의 곡으로 완성시킨 인물이 전 브람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라를 바라볼 때도 그리고 선생님을 바라볼 때도 막세를 바라볼 때도 온전히 순수하게 다가가 보려고 애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휘몰아치는 어떤 감정들을 정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쩌면 정리가 되지 않는 것 또한 인간의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그냥 매 씬마다 애드립도 할 때마다 그것 또한 어쩌면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런 상황이 또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또 재밌는 어떤 소스도 넣어보고 좀 그렇게 재밌게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본연의 지점을 계속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여기를 보면서 나의 해방일지에서 추앙한다 요즘 유행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 추앙이 약간 브람스에게 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소리의 내면을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열정적인 강은일 배우님의 브람스 연기 정말 감명 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김다늘 배우님. 네, 막스 클링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근데 배우님 공연의 웃음 지분율의 거의 90% 이상을 담당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지금 약간 수줍어하는 모습 보니까 또 막스 클링거랑 조금 다른 면모를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배우님. 네. 네, 그럼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하게 오느라 다른 사람 걸 실수로 떼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걸 뗐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누나 얘기라서 네. 혹시 키가 몇이세요? 다크이 배우님 키. 아니 그 옆에 있는 걸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이거였어가지고. 저보다 커요. 그렇죠, 이거였어요. 그쵸. 네, 브람스의 신곡을 기다리며 막스 클린거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아니었는데, 우리 뭐가 이제 잘 들어가지가 않네요. 네, 저는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슬퍼하고, 고뇌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막스 클린거도 브람스의 약간 찐 덕후, 천재 덕후로서 이제 브람스의 사랑하는 마음을, 브람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또 한 명의 예술가 역할이잖아요. 또 그런 역할 속에서 배우님으로서의 또 재미를 또 주시기도 하고 또 진지한 메시지를 주시는 또 역할을 또 소화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까르르게 또 이렇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 더 들어보고 작품 얘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또 MTV에 또 우리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 우리 멋진 공연 보여주신 배우님들과 우리 관객분들의 순간을 또 추억하기 위해서 우리 또 전문 포토그래퍼 우리 작가님께서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전에 또 황조교의 셀카봉으로 한번 그 구호가 있더라고요. 작품 구호. 이름을 하나씩 연호하면서 뭐 화이팅 이런 거였나요? 근데 그게 뭔가 좀 안 맞. 네, 되게 재미가 없어. 너무 재밌던데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재밌죠? 너무 재밌었어요. 예. 제가 급하게 어디서 좀 공수를 해온 건데, 뭐 해볼까요? 그러면 마지막 뭐였나요? 너 아직도 모르니? 그게 끝났어. 그 순서대로 하는 거 원래 순서대로? 원래 순서. 뭐 다르게 하고 싶어요? 아니요. 합의가 원래대로 하면 되겠네. 원래대로 하시는 거죠? 보고 하나요? 네, 여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형렬변이 오른쪽으로 조금 올려야 될것 같고. 퉁치면 안 되죠? 네네. 자, 준비되면 1, 2, 3, 4 막스! 주막! 프랑스! 공연 기간이 짧아가지고 지금 스타일은 맞지 않았어요. 오해해서 괜찮았을 텐데. 우리 네네네 멋진 공연 보여주신 배우님 감사드리고 우리 사진 촬영 관객분들 배경으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할까요? 네네네. 그럼 의자 이거 있고 저희가 뒤쪽으로 이렇게 보고 초상권 괜찮으시죠? 아니요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굉장히 또 급하게 진행되느라 정말 또 제가 또 아쉬운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근데 어제 이렇게 많이 앉으시더라고요. 1년에 걸리는 보이시나요? 1년에 보는 분들. 너무 센터야. 네, 오늘 멋진 공연 보여주신 우리 오늘 뭐가 제대로 뭔가 이어지는 게 잘 없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멋진 공연 보여주신 우리 브람스 배우님들과 작가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장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굉장히 정신없